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정성치과 박차림입니다. 제 임상실력 향상에 덴탈빈이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는데 이 덴탈빈에서 강의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언제나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고 싶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제 자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실력을 갖추고 싶었어요. 하지만 치과대학 졸업 혹여나 아니면은 이제 수련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 자격 취득, 졸업을 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곧 나의 이 임상 실력의 엑설런스를 보장해주지 않잖아요. 저는 특별히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스스로 수련을 해 나갔으며 그 결과를 오늘 선생님들한테 쉽게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제 강의 타겟은 이제 시작하는 선생님들입니다. 특히 다른 분야 말고 근관치료, 소위 엔도 분야에서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갓 졸업하셨거나 아니면 보존과가 아닌 다른 과 수련을 하셔가지고 임상 현장에서 흔히 시행되는 근관치료가 막막하게 느껴지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알려드릴 겁니다. 당연히 저보다 훨씬 잘하는 대가 선생님들이 아주 많으신 거를 잘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대가 선생님들은 본인의 올챙이 시절을 까먹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과부 마음은 호래비가 안다고, 선생님들, 초보 선생님들의 막막한 마음은 이제 제가 한번 해결해 드려보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섰고요. 제가 어지간한 엔도 강의, 유튜브나 이렇게 온라인상에 오픈되어 있는 강의들은 거의 다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저희 덴탈빈에도 훌륭한 이제 엔도 연자 선생님들이 강의해 준 내용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제가 덴탈빈 엔도로 검색해가지고 이제 제가 봤던 눈에 띄는 이제 강의 하나를 이제 캡처해와 봤어요. 이동균 선생님의 강의가 이제 약간 맛보기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이 썸네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처음 스케이트를 타러 갔는데 세 바퀴 반 점프하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방사선 사진, 이 필링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처음 스케이트를 타서 엉금엉금 기어가는 우리 초보자 선생님들이 야, 세 바퀴 점프를 뛰어! 라는 느낌으로 들렸어요. 물론 훌륭하고 잘하시는 선생님이지만 초보 선생님들이 따라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수련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저를 치과의사로 만들었는가? 서울대학교 혹은 서울대 치과병원인가? 생각해봤더니 아닌 것 같아요. 학교는 정말 기본적인 지식적인 측면을 제공해 주었지만 이제 실질적인 필드에 나가서 실제 환자를 볼 때 필요한 스킬, 임상 기술들은 연마할 기회가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를 치과의사로 만든 두 가지 이제 플랫폼은 덴탈빈과 유튜브였어요. 덴탈빈에 있는 이제 뭐 조용석 선생님, 전인석 선생님 강의 많이 제가 들었고요. 유튜브에도 수많은 수술 대가, 치료의 대가 선생님들이 찍어놓은 영상들이 넘쳐납니다. 저는 치대 입학 아니고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그러니까 소위 치전원 이제 체제로 입학한 사람인데요. 저는 수능 때도 인터넷 강의가 없었으면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못했을 것 같아요. 치과의사의 이 임상 실력 향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인터넷 강의, 덴탈빈이나 유튜브가 없었으면 현재 제 임상 실력이 이 정도에 미치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된 온라인 플랫폼의 장점은 지식이 숨겨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유된다는 사실인 것 같아요. 지식을 꽁꽁 숨겨두고 내 말 잘 듣는, 제자한테만 아름아름 알려주던 도제식으로 가르치던 시대는 끝난 것 같고요.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 열심히 찾아 헤매면서 어떻게 하면 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저는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사실 GP가 이렇게 현미경을 보고 진료한다는 거는 흔치 않은 일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어떤 이제 임상을 시행하고 있고, 선생님들도 제가 못하면 저한테 배우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선생님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악 7번 C쉐입 엔도 액세스 따서 사진 찍어 놓은 거고요. 얘는 우리가 하악 대구치는 흔히 사근관 정도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이 사이에 근관과 근관 사이 이스무스에 더 많은 공간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거를 다 파악하고
이제 이 사진은 환자분한테 크랙을 보여주려고 찍은 사진이죠. 여기 크랙 라인이 보이네요. 요것도 제가 환자분한테 크랙 보여드리려고 찍은 사진이고, 요 크랙 엔도. 이렇게 부러진 치아, 얘죠. 전후를 한번 볼까요? 전, 부러진 치아, 엔도 크라운, 코어 해가지고 씌워서 썼고요. 방사선 사진상 저는 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이 환자는 팔로우업이 아주 잘 되는 환자인데, 참고로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저희 병원에 초진 내원하신 분인데, 와, 얼굴이 이렇게 많이 부었잖아요. 입안 사진, 임상 사진을 한번 볼게요. 자세히 보시면 20번대 이 부분에 큰 충치랑 잇몸에 뻘지가 나타난 거 보이시죠? 치아에만 감염이 국한된 게 아니고 이제 얼굴, 근막 공간까지 퍼져나간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별다른 처치하지 않았어요. 이 잇몸에 뻘지 나오는 것만 이제 IND 하고요. 원인 치아로 보이는 24번 엔도크라운 해서 환자분 증상 없어졌었습니다. 흔하게 보는 크랙 치아, 사진상에서 제가 이거 찍으려고 고생 많이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펄팔 플로어까지 간 금, 펄팔 플로어까지 요렇게 금 간 거 보이십니까? 펄팔 플로어까지 요렇게 간 금. 얘는 MB2 오리피스를 찍으려고 약간 각도로 비틀어 찍었고요. 보통은 이런 경우에 발치하시잖아요. 저도 발치하자고 했는데 이 환자분은 본인은 안 아프니까 쓸 때까지 써보고 싶다, 수명이 짧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뭐 그러시죠. 엔도 크라운 하고요. 프랩해서 크라운 지우고 술전 파노, 술후 파노. 약간 저는 본 힐링이 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한테 연락이 없으신 걸 보니까 잘 쓰고 계신 것 같아요. 하악대구치 근관 치료에서 우리 여기가 근심근관이거든요. 근심근관. 근심근관에 우리 보통 2개의 캐널이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MB, ML이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GP콘 몇 개 꽂혀 있죠? 4개 꽂혀 있어요. 4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근관계가 단순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GP콘이 들어가는 데까지 이스무스 공간까지 확보 청소해가지고 필링 마무리한 엑스레이 사진이고요. 17번 디스탈 우식. 접근이 어렵잖아요. 17번 디스탈 우식, 접근 어려운 17번 디스탈 우식 잘 치료해서 엔도크라운 마무리했고, 술 전, 술 후 PA 사진이에요. 뒤쪽 마진 잘 맞추고 충치를 적절하게 잘 덜어내고, 엑스레이를 보셨을 때 엔도에 관심이 있는 선생님이시라면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여기 하얀색 선이 가다 말았잖아요. 소위 요즘 말하는 MTA 펄포토미, 정식 용어로는 바이탈 펄프 테라피를 시행한 환자분 케이스입니다. 바이탈 펄프 테라피 VPT 케이스 하나 더 보면요. 이 환자분은 애매한 증상이 있었어요. 무언가 불편하고 밥이 끼고 이 사이가 불편하고 아파서 못 씻겠다. 충치가 캐널 내부로 심하게 진행하지는 않은 상태였고, 이 27번 치아의 바이탈리티를 확인했고 VPT를 시행한 후 MTA 재료를 메꿔 놓은 사진을 제가 찍어놨어요. 저희 병원엔 이렇게 충치가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들도 많이 오는데요. 27번 충치가 엄청나게 크지만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이 환자분의 치수 상태는 일부만 약간 염증 상태에 있었고, 이 캐널 내부, 오리피스 내부의 상태는 바이탈리티를 제가 확인을 하고 이제 VPT로 마무리한 케이스입니다. 계속 케이스 보여드릴게요. 12번이죠. 12번. 자세히 보면 포스트 크라운이었을 것 같은데 크라운이 파절됐어요. 크라운 파절. PA고요. 환자의 구내 포토. 페룰이 없죠. 발치 진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면 볼게요. 예, 페룰이 없어요. 발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환자분이 젊었어요. 30대 남성. 내부 포스트 빼고 리엔도 하고요. 포스트 이럽션, 해당 치아에만 집중적으로 힘을 줘서 페룰을 만들어내고 지금 당기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케이스가 제가 이제 엔도크라운을 통해서 환자의 자연 치아를 보존하고 증상을 해결하고 살린 케이스들을 보여드렸고요. 저는 GP니까 다양한 케이스도 하겠죠. 선생님들 다 하시는 레진도 하고요. 심심하니까 인레이도 하고요. 저는 요즘 인상을 인트라오랄 스캐너로 뜨고 있어요. 마진 잘 맞춰가지고 풀딱지 남은 거 없는지 확인한 엑스레이 사진이고요. 이분은 제가 16번 치료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왜냐면 이 골드 인레이 하방으로
이렇게 까맣게 비쳐 보이는 이 양상이 보이십니까? 엑스레이로는 잘 안 보이더라도 이렇게 DSLR 카메라 사진을 충분한 플래시라이트를 통해서 찍으신다면 치아 내부가 일루미네이션 되면서 우리가 눈으로는 아니면 엑스레이로는 파악하지 못하는 충치를 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PA가 아니고 파노라마 사진이고요. PA 볼게요. PA상의 특징이 있는데, 자, 이분 여기에 치은 연화 치석이 엄청나게 크게 붙어 있어요. 아마 골드 인레이 하방으로 청소가 아예 안 되셨던 것 같아요. 해당 치아 기존 수복물 덜어내고 풀크라운 VPT 시행했고요. 치은 연화 치석 깔끔하게 없앴고요. 스캔 실제 임상 양상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16번, 17번 사이에 이렇게 움푹 파인 듯한 공간이 혹시 보이실까요? 치주가 안 좋은 자리도 크라운 프랩하고 내부까지 충분히 깨끗하게 소파해가지고 잇몸을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세팅해드린 케이스였고요. 당연히 임플란트도 하겠죠. 오늘 이가 부러졌어요. 그런데 결혼이 일주일 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든 이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 상황. 엔간하면 살려보려고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내부가 시커멓게 오염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후가 불확실한 치료보다는 일주일 뒤에 거사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발치 후 즉시 식립 임플란트 했고요. 당연히 CT 계획했고 젊은 분이어서 뼈는 충분한 편이었어요. 그래도 한정된 뼈 공간에 넣기 위해서 저는 직경이 큰 픽스처를 쓰지 않아요. 4.0 정도 직경의 픽스처를 원래 계획한 포지션대로 전, 후, 임시체까지 요 정도가 제 실력이고요. 참고로 해당 픽스처는 이제 오스템사의 TS3 노넥스 픽스처를 썼습니다. 이렇게 해야 픽스처 직경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개원한 자리 특성상 굉장히 이제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도 많이 오세요. 이렇게 앱세스, 근막 간극 앱세스 생기시는 분들 해결되고요. 이렇게 K9 스페이스 앱세스 생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도 제가 진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막연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당장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고 아니면 전문의 따고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나는 보철 전공했는데 엔도를 하라고 하잖아요.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내가 어떤 학업을, 어떤 책을 봐야 될까?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뭐냐? 치과 임상은 수학 과학이 아닙니다. 우리 당연히 근거 기반해서 논문 데이터도 보고 이제 근거 기반한 진료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수학하시는 선생님들만큼의 엄밀성을 요하지 않고 그렇게 될 수도 없는 분야예요. 저희는 치의학에서 말하는 논문 따위는 이 수학적인 이 증명 체계 이거의 논리적 완결성에는 발끝도 못 미치죠. 저는 이제 치과대학 오기 전에 사범대 화학교육과를 나왔는데 화학이랑 생각을 해봐도 이제 그 내추럴 사이언스를 생각을 해봐도 치의학이 과학의 이 엄밀성에 비할 바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치과 임상은 수학 과학이 아니면 뭐에 가깝냐? 운동, 음악 연주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실전이에요. 실전.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 퍼포먼스로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보디빌더 아놀드 슈왈제네거인데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유행시킨 운동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깨 운동을 할 때 보통은 이렇게 들라고 하는데 숄더 프레스를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아놀드가 운동을 해서 유행한 운동 방법이 있어요. 아놀드 프레스라고. 이렇게 하면 어깨가 더 잘 큰대요. 동작을 조금 바꿨죠. 그런데 보디빌딩에서 아놀드 프레스가 효과 있다는 랜덤 클리니컬 트라이얼 논문이 있을까요? 없지 않을까요? 그냥 아놀드가 해보니 좋더라 하니까 다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음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스탠다드하게 주어진 악보는 있지만 클래식 음악 연주를 예로 들어볼게요. 악보는 있지만 똑같은 악보를 보고도 연주하는 방법이 연주자마다 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그 기본적인 룰은 악보에 맞춰서 자신만의 해석을 넣으면 되는 거죠. 저희의 임상도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각자만의 스타일대로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내면 돼요. 음악 연주를 잘하는데 공부가 물론 일부 필요하겠지만 뭐 화성학 같은 지식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지식이 없다고 음악 연주를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세계적인 대가수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악보를 못 읽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악보를 못 읽어도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노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과감히 조언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한 조언이에요. 논문을 보지 마세요. 너무 어렵게 가실 필요 없고 결국 기존의 임상의 길을 꾸준히 걸어오신 선생님들, 대가 선생님들의 방법을 우선
따라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학교 교수님이고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이분의 수술을 보면 경탄을 금할 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얼핏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보통 쓰는 실크가 4제로 또는 5제로 사이즈를 보통 선생님들이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혈관을 미세하게 봉합하는데 눈으로는 안 보이는 10제로를 현미경 보면서 수처하시는 수술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와, 대단하시다. 근데 우리 이종호 교수님이 신경손상, 감각저하 환자를 많이 보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종호 교수님이 내리는 처방전이 있겠죠. 그러면 이종호 교수님의 처방전이 다른 신경손상 처방보다 우월하다는 논문 근거가 있나요?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해야 되는데 정확한 근거를 얻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결국 우리는 대가를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임상은 수학과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주장하는, 선생님들을 이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드릴 건데요. 이 그래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가로축은 나의 실력, 세로축은 나의 자신감이래요. 초반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신감이 없다가 조금 알기 시작하면 와, 나는 엄청 잘하는 것 같아. 자신감이 하늘을 뚫고 가다가 조금 더 알기 시작하면 이 세계가 너무나도 광범위하다는 걸 깨닫고 좌절감을 느끼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 라는 좌절에 늪에서 점점 더 실력을 쌓아가다 보면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라는 깨달음의 언덕에 도달한다고 하죠. 저는 한 이 정도쯤에 있는 것 같아요. 임상경력 20-30년의 대가 선생님들은 이미 이 깨달음의 언덕을 넘어가지고 저 고지에 올라가 계시겠죠? 하지만 이 선생님들은 올챙이 적이 절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너무 먼 이야기예요. 저는 이 정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절망의 골짜기를 갓 탈출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래도 임상 현장에 던져져서 당장 엔도하세요 했는데 너무 막막하고 두렵고 어렵고 이런 마음보다는 제 수업 들으시면 그래도 차근차근 따라해서 환자 한 명을 성실하게 소화해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따라하시면 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따라하세요. 왜 제가 이렇게 단원 들여서 말씀을 드리냐, 제가 이 수업을 하기 전에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대가 선생님한테 조언을 한번 받고 왔어요. 그 대가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정답을 내리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세상에 정답이 없고 임상에도 정답이 없고 우리가 아는 게 사실 많지 않다.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단계는 우리 시작하는 선생님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정답이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다.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죠? 제가 좋아하는 위인 지그문트 프로이트인데요. 이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이제 사람의 심리, 사회적인 현상을 단 하나의 키워드로 설명했잖아요. 성이라는 키워드로 설명을 했잖아요. 당연히 이 설명 방법은 틀렸죠. 세상에 설명 방법이 섹스 말고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 지그문트 프로이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요소가 작용한다는 설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 여러 요소 중에 어떤 핵심적인 요소를 하나 짚어내서 시작하는 선생님들에게 한마디로 전달드릴 수 있는 이제 강의를 저는 해보려고 하거든요. 제 설명이 지그문트 프로이트처럼 딱 한마디가 될 거예요. 저는 짧게 얘기할 거예요. 당연히 제 말은 틀린 말일 거고요. 하지만 제 틀린 말이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한마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